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복잡하고 딱딱한 임상 프로토콜을 아주 직관적인 환자의 여정이라는 로드맵으로 쫙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빽빽한 텍스트 보느라 답답하셨죠? 오늘 분석에서는 이런 지식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지 아주 명확하고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다룰 핵심 목차입니다. 손상의 해부학, 손상 분류하기, 임상 탐정 과정, 재활 로드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규칙과 위험 신호까지. 다치는 그 아찔한 순간부터 완벽한 기능 회복까지의 타임라인을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볼 거예요. 첫 번째 파트, 손상의 해부학입니다. 환자가 다쳤을 때 그 피부 밑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조직은 도대체 왜 망가지는 걸까요? 그냥 죄수가 없어서 삐끗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수준에서 이미 어떤 기계적인 붕괴가 쫙 진행되고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딱 하나, 가장 중요한 전제는요. 우리는 지금 뼈가 아니라 뼈가 아닌 구조물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육, 인대, 힘줄, 근막 이런 애들이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치를 확 넘어버렸을 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말하죠. 한계를 넘었으니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미세하게 찢어지거나 심하면 완전히 끊어지기도 하고요. 필연적으로 염증과 붓기 그리고 끔찍한 통증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진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손상의 원인이 아주 깔끔하게 딱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건데요. 한쪽은 넘어져서 쾅 부딪히거나 확 꺾일 때 1초 만에 생기는 급성 외상입니다. 인대를 삐거나 근육이 파열되는 경우가 여기 속하죠. 반대쪽은 뭘까요? 바로 과사용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반복적인 미세한 충격이 쌓이고 쌓여서 조직을 서서히 갉아먹는 거죠. 힘줄 병증이나 점액낭염이 딱 그렇습니다. 원인이 아예 다르니까 우리가 치료로 접근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겠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손상 분류하기입니다. 조직이 얼마나 부서졌는지 그 파괴 정도를 등급으로 나누는 건데요. 의료진들끼리 소통하려면 조직이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설명할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이 분류표를 보면 등급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진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도는 살짝 찢어진 미세 파열, 2도는 꽤 아프고 관절이 흔들리는 부분 파열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짚고 갈게요. 3도, 그러니까 인대나 힘줄이 아예 또 끊어져 버린 완전 파열이잖아요? 이게 오히려 2도보다 통증이 덜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왜냐하면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말단까지 완전히 다 끊어져 버려서 뇌로 나 아파 하는 신호조차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별로 안 아파한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조직이 찢어지고 나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처음 0일에서 7일 동안은 막 붓고 아픈 염증기고요. 그 다음엔 콜라겐을 막 만들어내는 증식기, 마지막으로 조직이 다시 강도를 되찾는 재형성기를 거칩니다.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치유 달력을 달달 외우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타이밍에 우리의 치료 스케줄을 완벽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치유 타이밍을 무시하고 아무 때나 막 주무르거나 잘못된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은 합병증들이 줄을 섭니다. 관절이 굳어버리거나 평생 만성 통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제일 최악인 경우 하나 알려드릴까요? 허벅지 같은 곳에 심하게 타박상을 입었는데 거기를 빨리 낫게 하겠다고 초반부터 막 세게 마사지를 하면요. 멍든 근육 조직 속에서 진짜로 뼈가 자라납니다. 이걸 골화성 근염이라고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죠. 세 번째 파트, 임상 탐정입니다. 이제 시점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직접 탐정이 되어서 도대체 환자의 몸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 단서들을 예리하게 추적해 보는 겁니다. 셜록 홈즈가 어떻게 수사를 시작하죠? 일단 잘 듣고 잘 관찰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환자가 다칠 때 뚝 하는 소리가 났는지, 꺾인 건지, 늘어난 건지, 이른바 순상 기전부터 물어보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면 멍이 들었는지, 다치자마자 부었는지, 아니면 다음날 부었는지, 딱 짚었을 때 유독 아파하는 포인트가 어딘지,
이런 물리적인 증거들을 샅샅이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할 때 진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력 검사할 때 환자가 힘을 줘보지도 못하고 툭 떨어지는 경우 있죠? 이때 여러분은 이 근육이 구조적으로 찢어져서 진짜로 약해진 건지 아니면 그냥 너무 아프니까 뇌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통증 억제 상태인지를 반드시 기필코 구분해 내셔야 합니다. 원인이 다르면 솔루션도 완전히 다르니까요. 자, 그리고 본격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기 전에 무조건 지켜야 할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악의 상황을 먼저 배제하라는 겁니다. 오타와 발목 규칙 같은 걸 써서 뼈가 부러진 건 아닌지 골절부터 배제하시고요. 만약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찌러진 것 같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MRI나 초음파 찍어보라고 해야 합니다. 안전한 기추 없이는 모래성 쌓기나 다름없으니까요. 네 번째 파트, 재활 로드맵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다친 직후의 급성기부터 예전처럼 펄펄 날아다니는 기능적 복귀 단계까지 재활의 큰 그림을 쫙 그려보죠. 환자한테 무조건 깁스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으라고 하던 시절 다들 기억하시죠? 그건 다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재활의학의 트렌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로 점진적인 로딩, 즉 부하가하기입니다. 적절히 보호하면서 아주 조금씩 체중을 싣고 자극을 줘서 기능적으로 복귀시키는 게 현대 재활의 절대적인 핵심 철학입니다. 그럼 다치고 난 직후 첫 3일 동안은 어떨까요? 옛날에 유행하던 얼음찜질 위주의 낡은 방식은 이제 그만두고 요즘은 이 피스 프로토콜을 씁니다. 다친 곳 보호하고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압박하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환자를 교육하는 겁니다. 지레 겁먹고 너무 안 움직이려는 거 혹은 조금 안 아프다고 벌써 뛰어나가려는 거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행동을 막아주는 게 급성기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급성기가 지나면 이제 몸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1주에서 3주 사이에는 안 아픈 범위 안에서 살살 움직이면서 체중도 조금씩 실어보고 고요수용성 감각을 깨워줍니다. 그러다 3주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스쿼트 같은 다친 사실 운동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팡팡 뛰고 방향을 확확 바꾸는 진짜 스포츠 특화 훈련까지 쭉쭉 진도를 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잠깐 집중해 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힘줄에 생기는 문제, 즉 건병증을 치료한다는 건 단순히 얼음대고 염증 가라앉히는 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힘줄이 스트레스를 버티는 부하 내성이 바닥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면 근육을 천천히 늘리면서 버티는 편심성 수축 운동을 통해서 힘줄의 맷집을 다시 길러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벌써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핵심 규칙과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대한 지식들을 싹 모아서 현장에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핵심적인 룰과 컨닝 페이퍼를 딱 만들어 드릴게요. 이 비교 내용만 봐도 우리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발전했는지 딱 보이실 겁니다. 무조건 가만히 누워있거나 초반부터 억지로 막 찢듯이 늘리는 옛날 방식 이제 안 씁니다. 통증 없는 범위 안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균형 감각 살려주고 아주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부하를 늘려가는 거죠. 철저한 가이드 하에 능동적인 회복을 이끌어내는 게 현대식 접근법입니다. 내일 당장 환자를 봐야 한다면 딱 이 1줄짜리 핵심 규칙들만 기억하세요. 인대가 늘어난 염좌, 관절이 덜렁거리니까 안정성 잡아주는 게 1순위. 근육이 찢어진 좌상, 초반에 억지로 쫙쫙 늘리는 스트레칭, 절대 금지. 세게 부딪힌 타박상, 골화성 근염 예방을 위해 첫 3일간은 쌤 마사지나 뜨거운 찜질, 절대 금지. 어때요? 아주 명확하고 심플하죠? 하지만 모든 상황이 이렇게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방금 짚어드린 이 레드 플래그, 즉 위험 신호들이 보인다면 여러분의 임무는 당장 의사에게 환자를 보내는 겁니다. 특히 환자 다리가 창백하고 차가워지는데 살짝만 펴져도 비명을 지를 정도로 극심하게 아파한다? 이건 초응급 상황인 구획증후군일 확률이 높으니까 단 1초도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자, 어떠셨나요? 삐끗한 그 아찔한 순간부터 예전의 기량을 완전히 되찾기까지의 로드맵이 이제 머릿속에 쫙 그려지시나요? 오늘 살펴본 이 분석 자료가 여러분의 다음 환자에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올바른 부하를 가하는데 확실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환자분 만날 준비 확실히 되셨죠?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